자, 지금부터 지휘혁신 DNA 독자 사랑방 3회차입니다. 그래서 10월 3일 저녁 8시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0월에 질문사항이 패스트웍스의 특징이 뭐냐, 그다음에 G 필리프는 왜 나오게 된 것인가, 뭐 이런 이제 내용인데요. 첫 번째 그 패스트웍스에 대한 걸 먼저 이제 논의를 하고 그 끝나고 나면 이제 G 필리프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G 패스트웍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렇게 디자인 띵킹, 린 스타트업, 그다음에 애자일 이런 게 다 결합이 돼가지고 맨 처음에 이 이제 아이디어 맨 처음에 고객 이해하는 데서부터 하는 쭉 과정을 베스트 프랙티스를 갖다 총합해서 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혁신경영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혁신경영 관점에서는 이제 프로토타입이 흘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프로토타입을 기법화한 것을 총집대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경영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느 기업도 이 혁신경영에 나와 있는 프로토타입을 중심으로 해서 커스터머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가는 것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툴이나 프레임워크로 집대성해 놓은 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G는 이제 그걸 해놓은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이 패스트웍스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IIC에서 BDXI 특징으로 정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패스트웍스가 단순히 패스트웍스에 끝나지 않고 G에서 이미 시작된 건 다 기업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툴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커스터머 센트릭하다는 거. 고객 중심으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데 집중이 돼 있고요. 근데 이게 프로토타입이 쭉 형성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프로토타입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고객 중심으로 흘러가게 하는데 그때 이거를 말하자면은 빠르게 이제 프로토타입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해내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현재 기존의 린 스타트업이나 애자일이나 이런 데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린 스타트업이나 애자일이나 또는 디자인 띵킹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중심 쪽이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제조 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살짝 훑고 넘어갑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조의 차이가 뭔지를 드러내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패스트웍스의 특징 또 하나는 사일로를 넘게 하는 툴입니다. 사일로. 그러니까 제조에서 지금 제일 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걸림돌이 사일로거든요. 그래서 사일로를 넘게 하는 이 오픈성을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IIC의 경우에 BDXI 그 화이트페이퍼 2021년에 나온 거 보면은 그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게 패스트웍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일단 오픈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깊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좀 논의하면서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나오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무님 혹시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네, 우리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패스트웍스는 우리 G가 지금 엔진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예.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엔진을 만들다 보니까 워낙 장시간이 걸리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개발하던 방식은 완벽하게 한 방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고객 니즈가 잘못 들어갔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6년이 걸립니다. 6년.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들다 보니까 방금처럼 이제 프로토타입 방식,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듈 방식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딱 고쳐야 될 부분을 확인하고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즉
고객 니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변화를 줘야 될 부분을 다 완성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프로타입으로 만들어서 되면 그걸 끼워 넣어서 제품으로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엔진을 만드는 회사로서는 어마어마한 변신인 거죠. 내부에 봤을 때 그냥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완벽해야 되고 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하고 반하는 이런 방식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진 만드는 회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런 초기에 고객이 필요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확인해 가지고 제품에 집어넣는 방식을 발전시켜서 나온 부분인데, 제가 접한 것은 한 15년 전에 이걸 접했어요. 사실 지가 저희 고객이니까 15년 전에 접했는데 이게 도대체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상당히 비상적으로만 알고 적용 왔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딱 이 패스트웍스에 대한 부분을 쫙 펼쳐 놓았는데 완전히 교과서, 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내용을 사실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일부분만 사실 적용해 오다가 이게 이제 풀 버전을 사실 접하면서 이게 상당히 이 초기에 진통을 겪으면서 잘 적용해 왔고, 특히 이런 고가의 장비를 만들수록 이렇게 어떤 프로타입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객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접근해 가지고 들어가버리 내 가지고 개발 기간을 어마어마하게 단축하고 비용도 줄여서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잘못됐다는 것도 바로바로 피드백해서 들어가는 방식,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계별을 뛰어넘어가면서 점점 발달돼 가는 모습을 이게 패스트웍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상당히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가 제품 개발 방식에서 얼마나 빨리 접근할 수 있는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보여주는 어떤 방식이고, 지금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개발하려면 즉 고객의 니즈를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 바로 이 패스트웍스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역시 항상 저는 맨날 이렇게 말씀 나눠도 역시 전무님 설명하시면은 이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예. 정말 매번 들을 때마다 제가 배웁니다. 이 감이 확실히 틀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네. 내용 중에 잠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고객 중심이고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보면은 이제 조직 간의 사일로 컨셉을 이렇게 넘어서 오픈성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조직의 사일로 개념을 넘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조업에서. 근데 사실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걸 사일로 그런 조직의 사일로 개념을 어떻게 넘었는지가, 그게 사실은 좀 아직 좀 궁금합니다. 예. 한국에서도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시니까 저 꼬리를 물고 저도 궁금한 게 네. 보통 그렇게 사일로를 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악수 한번 하고 막걸리 한 잔 먹고 이렇게 넘기는 못할 거고, 결국은 시스템 어떤 회사의 시스템화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은 추측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평가 방식을 바꿉니다. 평가 방식을 네, KPI 평가 방식을. 그렇죠. KPI 방식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가 방식을 바꾸는데 지도 이게 어떤 식으로 평가 방식을 바꿨다라고 하는 걸 완전 오픈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진화 중이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책에도 이게 완전히 이렇게 했다라고 완전히 벗겨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평가 방식을 해서 연초에 했던 걸 가지고 그냥 가는 방식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바꾸게 하는 방식도 돼 있고, 그 다음에 협업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그걸 이제 평가 방식에 집어넣고 이런 부분들이 KPI에 집어넣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는 사실 답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죠. 지도 요것 때문에 상당히 패스트웍스 익전공에 주로 다뤘던 게 바로 협업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협업에 대한 고민인데
그 부분은 이제 그 하여튼 그 평가를 완벽하게 협업에 대한 방식을 완벽하게 했다 이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협업에 대해서는 육회 공군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육할 때도 하고요. 아마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은 얘네들 교육하는 거 보면은 그게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하는 애하고 소프트웨어 하는 애하고 같이 앉혀가지고 바로 솔루션 하는 걸 재미로 엑서사이즈 하게 하는 이런 것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도 있고 실제로 이제 진행할 때 맨 처음 프로젝트 시작 때부터 아예 이제 이거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크로스 펑셔널 팀 모여가지고 맨 처음 아이디어부터 기획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내용은 여기 페스트웍스에 여기 이 케이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 페스트웍스 여기 책에 보시면요. 여기 구체적으로 그 G 어플라이언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나와 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은 그냥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맨 처음 갈 때 같이 모여가지고 움직여요. 처음부터 공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사일로를 넘어서 이걸 움직이는지 이거를 이제 이따가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페이지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165페이지에 나오는데 165페이지 나오는데 이제 다기능 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맨 처음에 개발 단계에 이제 디자인 센터를 두어가지고 디자인 센터에서 같이 또 워크숍을 하게 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느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육해 공군으로 다양하게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이걸 생태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태계가 그렇게 관념적인 게 아닌 거고요. 구체적으로 다기능 팀으로 할 뿐만 아니라 맨 처음에 할 때 외부 애들도 들어옵니다. 외부.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디자인 띵킹 접근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외부도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디자인 띵킹을 이제 선도적으로 잘하는 곳의 사장님, 전화 밝혀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워서. 근데 그런 곳의 경우에는 이 맨 처음부터 솔루션을 할 때 회사 밖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제어 또 전혀 다른 물류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 들어오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파트너도 동시에 형성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처음부터. 그런 방식이 여기에도 사일로 방식이 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 거기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 전체 분위기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사일로를 넘게 하기 위해서 이 계속 여기 자료를 보면 사일로를 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G 스토어라든가 또는 어디티브 이런 것도 다 수평으로 나가거든요. 또 CDO가 하는 것도 다 수평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부 사일로를 넘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 사일로 넘는 거는 그냥 육해공이고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이 책만 가지고 지금부터 말씀드리게 해도 아마 한 서너 시간 나올 겁니다. 구체 사례들이 다 여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크로스 펑셔널 팀 같으면은 매트리스 조직이다 보면 이제 여러 기능들이 이렇게 와서 종합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평가가 좀 어렵잖아요. CFT가 되게 되면은 그 한 조직 같으면 사일로 현상은 있지만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크로스 펑셔널 팀은 열심히 다 했어. 그런데 다 하고 나서 그 결과물을 어떻게 파일을 나누고 결국은 일을 하는 거를 어떻게 나눌 거냐는 또 그 평가 이런 거에 의해서 원래 그 매저먼트에 의해서 결국은 그 판단을 받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그 사실은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운 그 크로스 펑셔널 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좀 히든에 대한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여쭤본 겁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네. 좋은 부분.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저는 이제 앞에 식스 시그마 하고 이제 패스트웍스를 변화되는 과정을 봐왔는데
G는 아시다시피 사실 식스 시그마가 모토로라에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모토로라가 잘 적용한 게 아니고 G가 훨씬 더 잘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네. 모토로라는 되게 개념적으로 돼 있는데 G는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G는 대충 뭘 적용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식스 시그마 교육은 G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교육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G는 내부 교육도 하지만 외부 교육을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한 것들을 펼쳐 나가도록 하는데 식스 시그마의 특징이 데피니션을 아주 정확하게 잘 하고 시작하고 그다음에 KPI로 연결을 시키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뭐 바이탈 PX도 쫙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로지컬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데이터에서 하는 거는 뭐 DMAIC 또 데이터가 아니고 정성적인 거는 또 DMA DOV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 G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식으로 아주 딱딱한 거나 이렇게 정형화돼 가지고 탁 하는 건 아니지만 체계는 상당히 잘 잡아서 일을 하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반이 돼 있으면서 사실 요걸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방금처럼 제가 처음에 원론적인 이 프로토타입에 의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그 일부분만 딱 해가지고 만들어서 바로 그냥 제품에 집어넣어서 만들고 이런 방식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금처럼 이게 막 협업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는데 그 협업을 참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2단계에는 주로 하는 내용이 횡적으로 연결시켜서 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에 포커싱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즉 네. 회사가 전략적으로 채택했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직적인 게 아니고 수평적으로 협업하는 게 우리 회사의 가치다.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단계에서 하는 아주 그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회사가 정책적으로 협업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는 우수한 사람이다라고 이미 등장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에서 그걸 그 정책도 정하고 KPI도 정하고 교육도 그런 식으로 쫙 한다는 거죠. 교육은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그냥 개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처음에 우리 책에도 나오듯이 지는 교육에 관련하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아주 뭐 타의 추종을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돼 있는 부분인데 그걸 단계별로 계속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직 내에 막 문화로 그냥 만들어가고 생활에 그냥 녹여놔도록 만들었는데 그 2단계가 그게 바로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전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방식 하나 개발하면 다른 사업부에서도 적용하도록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틀리고 미국 기업이 지금 제일 강점이 바로 그런 협업을 잘한다는 것이 한국하고 완전히 틀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도 가장 미국이 잘하는 게 바로 협업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 그 수직적인 게 아니면 도저히 스윙이 안 되고 매트리스 조직도 한국은 할 수가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그 수평적 조직화 또는 시스템적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금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게 2단계에서 G는 아주 그냥 정책적으로 협업을 아예 타이틀로 걸고 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 그 임 전무님 말씀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이거 지금 이거 해서 유튜브에서 무료로 지금 나가는데요.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 지금 막 인사이트가 팍팍 튀거든요 이거요 지금. 아 근데 다른 사람 들으면 저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말도 안 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유튜브니까 여기 유튜브상 여기는 우리 지금 다 조남들이 뜨는데 그거 보는 사람들은 안 뜹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은 이제 임재영 그 전무님 저자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한성현 그 기술사님은 이제 삼성 전기에서 사실 그 한국인들 4.0협회 초기부터 계속 참여해 오신 분이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네네. 제조업의 역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변정현 기술사님도 저희 협회에서 쭉 활동을 해오시고 그야말로 기술사이면서 동시에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 쭉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끌어오시는 분이시고 또 신영갑 위원님은 한일재단에서 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여기 스마트 제조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계속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